자,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다시 보기입니다. 영화 다시 보기는 영화 리뷰입니다. 영화 리뷰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화를 진짜 다시 보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낚이지 마세요. 오늘은 뭐냐면은 잠깐만요. 누구나 아는 비밀. 감독은 아씨 글자 되게 안 나오네. 잠깐만요. 아시가르 파라디. 옛날에 그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세일즈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란 영화였는데 그 영화 만든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독이. 자, 일단은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잠깐만요. 참 일단은 시놉시스부터 한번 읽어보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고향을 찾은 라우라.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떠들썩한 결혼식 파티를 즐기던 중 사랑하는 딸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라우라와 그녀의 가족들. 그녀 이런 표현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과거 연인이었던 파코까지 나서 딸을 찾기 위해 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잘 아는 주변인에 의해 시작됐을 거란 얘기를 들은 라우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라우라와 가족 모두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지금껏 모두가 숨겨온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입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직접 보긴 했지만 일단 요청한 쪽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한 분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죠. 얘기를. 여보세요? 자, 누구나 아는 비밀을 네가 나한테 리뷰해달라 그랬던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네. 일단 감독이 얘기했듯이 세일즈맨 감독이었고, 혓바닥이 길다. 짧게 짧게. 아니, 혓바닥 긴 게 아니고 그게 이유니까 얘기하는 거지. 계속 얘기해봐요. 그래. 네. 그래갖고 그 영화를 갖다가 무슨 이게 뭐 세일즈맨인가 그 연극을 알아야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연극을 알면 그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지. 그걸 모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영화였어. 이번에는 똑같은 감독이 음. 뭐 아예 그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해갖고 그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배우 써가지고 그렇게 영화 촬영을 했는데, 에스파냐. 뭐 네. 아마 그래서 그 에스파냐에서 뭐 촬영한 영화에 대해 가지고 그 본국 이란에서 촬영한 영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특히 그 엔딩이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셀즈맨도 그렇고 누구나 아는 비밀도 되게 좀 찜찜하게 끝난 것 같았는데, 뭐 형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나 아는 비밀 엔딩은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갖고. 세일즈맨 엔딩은 어땠었죠? 셀즈맨요? 엔딩이 뭐였지? 결국에는 그게 범인이 뭐 밝혀졌었는데, 진짜 밝혀졌지. 뭐 어. 무슨 뭐 딴 영화처럼 뭐 통쾌하게 그 완전히 복수를 해가지고 그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그 범인이었던 뭐 할아버지가, 저도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뭐 땜시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그랬지. 그거 뭐 막아야 되고 그렇게 좀 뭔가 좀 희한하게 끝났잖아요. 그건 기억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알겠어요. 그래. 자, 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구나. 끝. 방송을 봐라. 끝. 응? 끝. 자, 물주의 의견이었습니다. 물주의 의견. 제가 영화 리뷰해달라는 분들한테는 영화 표값을 하나 좀 달라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물주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나 아는 비밀은 일단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스포일러 영화 줄거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에스파냐 영화입니다. 에스파냐 영화고 배경이 에스파냐예요. 배경이 에스파냐고 포도농장 주변이고 일단은 감독은 이란 사람이고요. 배우들은 에스파냐 사람들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네. 이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그 옛날 옛적에 이제 그 지주 집안이 있었어. 지주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도박으로 땅을 많이 날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딸이 자기 딸, 지금 요 영화의 주인공인 라우라라는 큰 딸인 것 같아요. 큰 딸이 결혼하면서 옛날 애인한테 땅을 또 상당히 헐값을 넘겨준 것 같아요. 헐값에 팔아서 이제 알레한드로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아르헨티나로 가버리고, 둘 다 에스파니었으니까 아마 잘 살겠지. 그리고 딸의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큰딸 라우라의 전 남자친구였던 원래 애인이었던 파코, 아까 땅 산 사람 있잖아, 그지? 그 땅 산 사람인 파코는 그 현지에서 이제 그 땅을 일궈서 7년 동안 일궜다 그러던데, 7년 동안 일궈서 포도농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뭐 크게 성공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이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라우라가 자기 여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고향인 에스파냐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파냐에 뭐 어딘지 안 나옵니다. 아무튼 에스파냐에 돌아옵니다. 에스파냐에 돌아오는데 그 에스파냐에 돌아와서 이제 결혼식, 동생 결혼식 보고, 그리고 그거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피로연하는 와중에 뭐 온종일 피로연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라우라의 큰딸 이름이 뭐였더라? 이레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레네가 납치됩니다. 납치돼서 이제 뭐 경찰한테 달리면 죽여버린다 뭐 그런 문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납치된 와중에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게, 혹은 이제 뭐 그 범인, 그 납치된 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니면 납치된 애 때문에 아무튼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이제 영화의 주요 스토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라우라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라우라는 원래 파코하고 사귀던 사이였고, 그죠? 근데 파코는 라우라한테 헤어질 때 땅을 샀었고, 제대로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갑자기 훌쩍 떠나보냈다 그러는데, 그래서 파코는 땅을 샀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땅을 팔면은 사실 돈이 또 나오겠죠, 그죠?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근데 라우라는 자기 남편인 알레한드로와 같이 이제 아주 어렵게 살고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라우라의 큰딸인 양파, 왜? 양파 뻐꾸기 싫어. 잠깐만 있어봐. 양파 의견 한번 들어보자. 양 뻐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시발년들이야, 그치? 양파도 응 이래. 아무튼 라우라의 큰딸인 이레네가 사실은 알레한드로, 그러니까 남편하고 라우라 사이의 딸이 아니라 라우라하고 파코 사이의 딸이었더라 는 게 사실은 여기서 영화 제목인 이제 누구나 아는 비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인 알레한드로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자기 친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쨌거나 그거를 잘 키워왔다는 게 또 하나 놀랄만한 점이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알레한드로하고 라우라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30만 유로를 요구하거든요, 납치범들이. 30만 유로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파코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파코는 사실 이레네가 자기 딸인 줄 몰랐어. 근데 자기 딸인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땅까지 팔아가지고 자기 전재산을 걸어가서 하면까지 이제 자기의 딸, 자기 친딸인 이레네를 구하려고 하고, 뭐 결국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딸 구한다라는 게 영화 결말입니다. 형, 그거 어떻게 생각해?
뻐꾸기지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된대. 그게 근데 요게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사실 범인이 누구냐는 것도 일종의 뭐 반전 요소긴 하지만은 어 범인이 누구냐는 것도 반전 요소지만은 범인이 누구냐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영화에서 실제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범인이 누구냐라는 게 아니라 그거죠. 그 범인이 그러니까 범인이 요구한 30만 유로 때문에 라우라와 그 다음에 파코와 알레한드로와 뭐 등등의 이제 관계가 밝혀지고, 그 와중에 이제 가정이 파탄하느냐 파탄하지 않느냐, 정작 부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느냐 지랄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래 이거는 범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파코는 일단 돈이 많고요. 파코는 돈이 많고, 라우라하고 알레한드로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30만 유로라는 거를 조달시키기 위해서 이레네를 의도적으로 납치한단 말이에요. 유괴한단 말이지. 유괴? 뭐 애가 다 컸는데 그걸 유괴라 그럴 수 있을까? 아무튼 납치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범인은 사실은 파코가 그걸 도와줄 것이다, 발벗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건 알고 이제 애를 납치한 거고, 그러면은 그 범인은 사실은 그 누구예요? 라우라하고 파코 사이의 관계와 파코하고 라우라 사이의 애가 이레네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범행을 한 거지. 결국에는 라우라의 조카가 범인이라는 게 영화상 드러납니다. 뭐 이걸 라우라나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드러나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은 그 라우라의 조카의 이제 남천남으로 친구 남자친구하고 뭐 따까리 이렇다고 해서 나와요.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우라하고 파코 사이의 관계인데, 라우라하고 파코 사이의 관계는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 모르는 비밀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대체로 다 알고 짐작하는 거죠. 파코가 예를 들면 이레네를 도와주려고 한다, 땅까지 팔려 그런다 그러면 피부치 정도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양파가 자기는 몰래 화장실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면 나나 가끔 놀러오는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나 전부 다 이제 양파가 화장실을 쓸 때 덜그덕 거린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영화를 보실 때는 뭐 이걸 어떻게, 영화를 보실 때는 범인이 누구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애가 유괴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옛 남자와 지금 남자와 그 다음에 애와 뭐 이것 가족들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과 뭐 이것저것 얽혀있는 더러운 비밀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영화에서 계속 그런 걸 꾸준히 보여주고요. 상당히 담담하게 잘 보여주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굳이 막 쿵쾅쾅쾅 이런 이제 그런 요란한 효과음 없이도 사람들의 긴장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는 딱 그런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에저 오브 소빌로우에서는 갑자기 막 중간에 막 악마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긴장감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악마나 귀신 같은 거 안 나와요. 계속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거기 관객들이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죠. As above so below. As above so below.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저는 만약에 이 영화에 평점을 준다 그러면 8점 내외, 8점 이상 충분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 이란 영화는 말이 좀 생소하고 그 세일즈맨 있잖아. 세일즈맨이 말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좀 깝깝한 그런 면이 있었거든. 근데 누구나 아는 비밀은 그거에 비하면은 아주 깝깝하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아주 시원한 영화였습니다. 내 생각엔 아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예술 영화로 뿐만 아니라 충분히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상업 영화로서도 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줄거리가 씨발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스릴러라고도 할 수 있겠지. 몰라. 아슈가르 파라디가 뭐 어떤 감독이니 뭐 얼마나 유명한 감독이,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아저씨가 영화 만드는 게 난 세일즈맨보다는 누구도 아는 비밀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기자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누구도 아는 비밀의 기자 평론가의 평점은 6.83점입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라벨 기준으로. 그런데 세일즈맨의 평점, 세일즈맨의 기자 평론가 평점은 8.17입니다. 8.17. 근데 세일즈맨의 네티즌 평점은 7.99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비밀의 네티즌 평점은 7.77이야. 이거는 좀 헷갈리네 갑자기 또. 네티즌 평점 비슷한데 기자 평론가 평점이 세일즈맨이 더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한 1점쯤 더 높잖아. 네티즌은 비슷해. 기자나 평론가 새끼들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 세일즈맨에 비해서 작품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생각에 별로 동의하진 않는다는 거죠. 깝깝하고 고구마 처먹는 것만 그게 작품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누구도 아는 비밀 같은 것도 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잖아. 다만 좀 영화 보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저는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내가 잘 구별을 못해. 예를 들면 보통 여자들을 구별할 때 나는 머리 모양으로 주로 구별을 해요. 난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오랫동안 봐야지 내가 알아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비밀에 나오는 여주인공, 그 다음에 주변 자매들, 그 다음에 여동생, 결혼한 여동생, 그 다음에 저 누구냐, 납치범인 조카, 그 다음에 뭐 남자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 얼굴들에 적응하려고 그러시면은 좀 영화를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중간에 막 헷갈려요. 마지막에 예를 들면 중간에 다른 가족들은 충분히 이제 나오는데, 근데 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헷갈렸어. 도대체 시발 여동생인가? 결혼한 여동생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고 조카였던 거지 사실. 조카 남자친구가 이제 영화에 속에서 다른 데서 나왔는지 난 기억이 안 나. 얼굴이 헷갈려서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은 영화의 재미가 2배, 3배는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주인 이제 홍용현이가 나한테 물은 게, 질문 아까 2개 처음에 했던 거 다시 올려봐봐. 세 번째 질문은 영화 진행하면 잠깐만. 세 번째 질문이 아니구나. 아까 질문 2개 했던 거 그거 뭐였지? 그 다시 한번 써봐. 빨리 써봐요. 내가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감독이 세일즈맨 감독인데 세일즈맨이랑 비교해서 어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세일즈맨보다는 누구나 아는 비밀이 더 괜찮았어요. 세일즈맨은 배경에 적응이 잘 안 됐어. 나한테는. 물론 내가 대한민국 국경 밖으로 나가본 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북경으로 가본 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좀 정서적으로 이란보다는 에스파냐가 더 가깝단 말이야. 우리가 뭐 겪고 사는 게 이제 서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내가 에스파냐어를 되게 좋아해요.
말 빠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에스파니어 들어오면 되게 좋거든요. 아름답거든. 그래서 이란어를 들을 때는 좀 그랬어요. 뭔가 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누구나 아는 비밀은 에스파니어가 이제 주요 언어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서는 훨씬 더 친숙했고, 그래서 영화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일즈맨 보다는 누구나 아는 비밀이 이제 좀 더 아침 드라마에 가까운 소재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줄거리가 잘 와닿기 때문에 나는 누구나 아는 비밀이 좀 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 엔딩은 세일즈맨이랑 비교하면 어떤가? 엔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세일즈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깝깝하게 끝납니다. 깝깝하게 복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복수를 제대로 못하고 끝나죠. 아주 깝깝하게 끝납니다. 근데 누구나 아는 비밀에 대해서는 범인도 밝혀주고, 범인도 영화 안에서 그냥 밝혀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되나? 그 부모, 그 조카의 부모, 라우라의 그러니까 오빠하고 그 다음에 신우인가요? 그 둘은 알게 되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사실 그 뒤에 뭐 이제 조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영화가 스크린이 하얗게 나오면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됐든 말든 뭐 사실 우리가 조카가 맞아 죽길 바란다는 권선징악적 결론을 위해서 영화를 본 건 아니잖아. 사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의 주목을, 이 영화는 스릴러성도 있고 그다음 드라마성도 있는데 두 개를 적당히 좀 섞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범인이 누구냐, 범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결론을, 그런데 목적을 두고 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 이 영화는 그 범인, 그러니까 범인이 유괴한 거, 이레네를 유괴한 시점과 그 이후에서,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관계성, 그리고 대립, 그 다음에 갈등, 뭐 문학 용어로 하면 갈등, 그 다음에 씨발 뭐라 그래 또, 아무튼 이런 인물들 간의 대립,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일즈맨하고는, 세일즈맨보다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엔딩이 세일즈맨보다 더 찝찝하다고? 그거는 이제 네가 그 뭐야, 네가 그 나쁜 사람은 꼭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나는 이제 나쁜 사람은 목 매달아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 두냐의 차이에요. 초점을 스릴러에 초점을 두면은 좀 깝깝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범인이 밝혀지긴 했는데 결국 그 범인은 영화에서 중요한 비중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영화가. 스릴러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스릴러가 아니니까. 근데 드라마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스릴러는 거기 뿌려놓은 후추 같은 거죠. 영화에 뿌려놓은 후추 같은 거지. 스릴러 요소들은 육괴 이런 거 있잖아. 제대로 영화 맛이 안 사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니한테 용현아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했다고 하자. 아, 아니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고, 용현이 네가 용현 어린이 네가 만약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관심 있는 여자한테 밥 먹으러 갈래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만약에 밥 먹겠다 그렇게 했으면 처먹는 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여자하고의 향후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말의 의도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누구도 아는 비밀의 의도는 사실은 드라마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는 거지 스릴러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거든. 세일즈맨도 비슷해요. 세일즈맨도 사실은 그 복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복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배트맨이나 아니면 슈퍼맨 같은 거였다 그러면은 막 악의 무리가 나와가지고 쿵쾅쾅쾅쾅쾅 거리면서 다 부수고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영웅들이 뭐예요, 걔들을 잡아 죽이고 아니면 때리고 아니면 혼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영화 끝난다 그러면은 거기 초점 맞추면 되는 거지. 그거는 사실은 배트맨이나 슈퍼맨의 그 심경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세일즈맨이나 누구나 아는 비밀은 주인공들의 심경 변화나 그 대립 양상이 더 중요한 거라고. 내 말은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아는 비밀하고 세일즈맨이나 둘 다 이제 초점은 비슷한 데가 있긴 하지만은 난 누구나 아는 비밀이 좀 더 나았다. 좀 더 나았습니다. 세일즈맨은 사실은 남자 주인공 혼자의 초점이 좀 더 많이 가 있다고 난 생각했었거든. 근데 누구나 아는 비밀은 라우라 여자 주인공하고 그다음 파코 알레한드로 이런 주변 사람들의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파코의 와이프 그 누구죠? 이름이 뭐였더라? 베 뭐였는데? 베아. 파코의 와이프도 그렇고, 파코 와이프 예쁩니다. 되게 예쁩니다. 아무튼 파코 와이프도 그렇고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좀 더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혼자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혼자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서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난 이게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돈값은 되니? 오늘 그 동성아톨에서, 대구의 동성아톨에서 보고 왔는데 본 사람이 오늘 10명쯤 되나?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7시로 그러니까 오늘 7시에 동성아톨에서 상영한 걸로 사실 대구에서 상영은 끝났습니다. 이제 상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제국 수도인 서울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대구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뭐 따로 구하시거나 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구글 무비에도 안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보실만 합니다. 보실만 한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안 보면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자, 끝.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홍용현 어린이의 그 요청으로 누구다 아는 비밀 영화 보고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일즈맨부터 낫다 그러는 거잖아. 근데 평론가하고 기자 새끼들은 그걸 좋게 안 본다니까. 내가 그래서 걔들을 싫어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7,000원 값이 7만원 정도는 돼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